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입니다. 저는 비웨이브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결 베이직 생체 신호를 이용한 정신건강 평가와 진단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비웨이브의 창업 이념이 되겠습니다. 비웨이브는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웨이브에서 만든 마음결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마음결이라는 솔루션은 정신건강을 측정하고 진단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비웨이브의 마음결 솔루션을 사용한 소셜 임팩트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11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2022년 기준으로 25.2명이 되고 있고 10만 명당 OECD 평균 11.3명에 비교하여 약 2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의 오진율로 인해서 낭비되는 의료 비용이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웨이브의 마음결 솔루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생체 신호를 이용한 바이오마커 개발과 AI 정신건강 평가 및 진단 기술을 이용하여 비웨이브는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웨이브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오마커는 임상 데이터를 5만 건 이상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저희가 바이오마커를 만들었고요. AI 진단 기술은 20년에 걸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세계 최첨단의 기술로 AI 진단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아형 분류하는 기술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기술은 주요 우울증,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질병을 진단하고 아형 분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웨이브의 마음결 서비스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비의료용으로 마음결 미니, 그다음 마음결 베이직을 가지고 있고요. 전문가용, 즉 의료용으로 마음결 프로라는 제품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마음결 베이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뇌인지적인 문제와 자율신경의 문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증상이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우울증 진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흔히 골드 스탠다드로 쓰는 DSM 진단 기준을 보면요. 우울증에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살펴보면 뇌인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신체 자율신경 부분에서의 어떤 증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증상을 다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삶에 대해 무가치감과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게 인지적인 오류를 나타냅니다. 또한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되고 우유부단해진다. 이것도 역시 뇌인지적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또한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사고나 자살기도 이런 것도 면담을 잘 해보면 뇌인지적인 오류를 저희가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정신, 신체적 초조나 피로,
또는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에너지 상실, 이런 것들은 신체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우울증의 여러 주요 증상들은 뇌의 인지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자율신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음결 베이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결 베이직, 생체 신호의 의미 및 근거입니다. 먼저 뇌파입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보통 병원에서 쓰는 어떤 뇌파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64채널 뇌파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 다채널 뇌파를 사용해서 뇌파를 병원에서는 주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도 감아야 되고 또 굉장히 검사 시간도 길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그런 뇌파 분석 방법은 스마트 웨어러블, 이게 2채널짜리 이마형 뇌파 장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쉽게 한 5분 정도 뇌파를 찍으면 이런 병원에서 찍는 뇌파 신호에 못지않은 그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검사 레포트를 내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뇌파는 어떻게 생성되나요? 뇌는 전기 화학적인 정보를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런 뉴런, 즉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 전달의 결과로 시냅스 후전이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 형성되고 또 전기장 안에서 공간적 가중치가 충분히 커지게 될 때 뇌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피에서 어, 신경세포에서 충분히 커진 어떤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의 서메이션이 두피에서 측정될 정도로 강하게 증폭되는 경우를 저희가 뇌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뇌파의 신호 특성은 여러 주파수 대역별로 나눠 분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미 나눠져 있고 그 각 스펙트럼별로 뇌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밴드, 즉 스펙트럼이라고 명명되는 뇌파의 주파수 밴드의 어떤 강약을 우리가 측정함에 따라서 뇌의 인지적인 상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뇌파 상태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거는 주로 투채널 뇌파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찍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그 저주파를 다 측정할 수는 없고, 여기 세타파부터 세타, 로우 알파, 하이 알파, 로우 베타, 미들 베타, 그 다음에 하이 베타, 감마, 이렇게 보통 한 7가지 밴드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밴드의 각각의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 피험자의 뇌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저주파인 경우에는 치매나 기억력, 그다음에 수면과 관련된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요. 이게 고주파로 갈수록 양상이 달라지는데 주로 강박이나 지각 현상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알파파라든지 이런 파에서는 주로 우울이라든지 불안과 관련된 그런 파들이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결 베이직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볼 수 있는데, 주로 두뇌 활성도, 두뇌 유연성, 두뇌 총명도, 두뇌 균형도, 이렇게 4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측정하게 되고요. 각 4가지 요소의 가중치를 준 합을 이용해서 저희가 100점 만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결을 사용하시면 100점 만점에 내 두뇌 건강 지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입니다. 병원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측정용 자율신경 측정기가 있습니다. 주로 HRV, Heart Rate
베리어빌리티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측정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회사에서 제품들이 많이 지금 병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여러 가지 HRV 지표들을 표현해 내서 의사들이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HRV 신호를 정신과 환자들에서 측정해서 그 환자들의 증상과 HRV 점수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계속 관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의사로서의 어떤 경험을 근거로 제가 새로운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간편하게 측정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이었고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진 것이 심장의 어떤 박동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측정 장치인데 반해서 주로 손가락이나 귓볼에서도 이런 펄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펄스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빛을 투과해서 손가락에서 위에서 아래로 투과하게 해서 트랜스미션이 일어나서 어떤 어, 박동을 재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빛을 아래에서 줘서 이 신체에서 이렇게 반사돼 나오는 리프렉션 되는 양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펄스를 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래 그래 보면 이게 펄스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펄스와 펄스 사이에 어떤 인터벌, 이것을 뭐 RR 인터벌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되는데 이런 인터벌을 어, 재해서 그 인터벌 사이에 베리언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HRV를 측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랜스미션을 이용하는 장비가 이렇게 시중에 이런 장비들이 나와 있고요. 리프렉션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마음결 미니라고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펄스를 재서 스트레스를 재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했고 이미 상품으로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마음결 미니입니다. 이런 맥파를 저희가 포토프레티스모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 맥파는 빛 기반의 신호인 만큼 뇌파와 같이 인접 자파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지만 주변 빛 잡음에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 끝에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귓볼에서 PPG를 측정하는 상용기기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측정하는 마음결 미니와 귓볼에서 측정하는 마음결 베이직 두 가지 제품에서 이런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는 보통 호흡이나 혈류량, 심박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를 이용해서 저희가 마음 건강 지수, 즉 스트레스 지수를 재게 되는데요. 자율신경의 활성도, 자율신경의 균형도, 스트레스 상태, 주관적 심리 상태라는 네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줘서 저희가 100점 만점, 역시 마음 건강 점수를 100점 만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60점 아래로 나오거나 70점 아래로 나오게 되면 좀 위험한 상태로 저희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PPG를 이용해서 저희가 HRV를 재게 되고 이런 HRV 변수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바이오마커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변수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네 가지 변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ANS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미 수천 편의 논문이 이미 출간이 돼 있어서 학술적인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된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저희 제품에서 이용되는 서브젝티브 사이콜로지컬, 피지올로지컬이 아니라 사이콜로지컬 스테이트를 보면 저희가 MHSA와 MHSD라는 그런 설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기용 교수랑 같이 한국에서 표준화한 한국형 우울, 한국형 불안 평가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논문화되어 있고
한국 표준화가 된 설문지를 사용한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자율신경 검사하고 비웨이브의 마음결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측정한 이 자율신경 검사를 보면 같은 환자에서 이렇게 이 교감신경 활성도가 이렇게 나오고 비웨이브 검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환자에서도 어떤 패턴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로 할 때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측정 환경이나 뭐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카메라의 어떤 감도라든지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대체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이용할 만한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결 미니를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결 베이직을 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마음결 미니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HRV를 측정하는 것이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제 2편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